1부에서는 눌림목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 완전 이해가 다 됐어요. 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눌림목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다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서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영원히. 네. 아 이거 영원히. 굉장히 거창하게 네. 지금 표현을 했는데 네네. 눌림목에 대해서 뭐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연스럽게 주식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또 다시 주가가 오르고 이런 구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원리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탐욕에 주가에 막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되고 주가가 다시 빠지면은 이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다시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차트가 이제 올라갔다가 탐욕에 막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훅 올랐다가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면은 공포에 사람들이 던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공포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던지고 나면은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오래된 역사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국까지 합치면은 뭐 100년이 넘었잖아요. 주식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 동안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들어가 있는 이런 조정을 공략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탐욕이 가득할 때 매수하지 않고 공포가 많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과거의 100년에도 계속 반복했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게 왠지 나만 소외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나 빼고 다 부자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손가락에 매수 가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차트들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삼성전자도 안 그랬을까요? 삼성전자도 지금은 6만 6천 원대까지 빠졌지만 자 여러분 이때 차트 보면 10만 전자 가지야 했었잖아요. 네, 이때. 그때 이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10만 전자 직전이었는데 5만 전자에서 6만 가고 7만 가고 8만 8만 가니까 금방 9만 찍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10만 간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때. 이때는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너무 빨리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진짜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이쯤 되면은 봐봐요. 한 8만 전자 이제 9만 전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쯤 되면은 주변에서 뭐가 들리죠? 누가 삼성전자로 돈 얼마 벌었더라. 삼성전자 내가 얼마 샀더니 뭐 이번에 뭐 차를 바꿨네. 뭐 집을 이사를 했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올 시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한 3개월, 6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냥 막 탐욕에 빨리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런 탐욕의 그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매수를 좀 이렇게 탐욕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만 봐도 사람들이 이제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 이때 코로나 때 많이 빠졌죠. 네. 이런 구간에서는 반대인 경우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패닉셀을 하게 되죠. 이때 보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졌는데 야 뭔가 진짜 안 좋대 그래서 계속 진짜 빠지잖아요. 네. 그죠? 안 좋다고 하는데 뭐 바이러스도 퍼졌고 진짜 뭔가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걸 버티지 못하고 공포감에 이제 다 매도를 하는 시점이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못 참고 다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실상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데 마치 지금 이 순간이 뭔가 마지막인 것 같고 지금 팔지 않으면은 내가 있는 돈마저 그냥 전부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그때 같이 이제 투매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트들이 다 여기에 심리가 이런 차트들이 다 녹아 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공부를 하고 볼 줄 안다면 나는 이제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하게 이성적으로. 네. 지금은 탐욕의 구간이라서 지금 막 너도 나도 지금 뭐 옆집 뭐 친구 동네 사람들 다 뛰어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이제 피해야죠. 딱 봐도 지금 탐욕인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인간은 무한대로 반복될 거야.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대로 막 빠져서 주변에 다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포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눌림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위기의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주식이 지금도 계속 좋지 않죠 흐름이. 네. 삼성전자도 계속 지금 빠지기만. 빠지고 있고 근데 아직 흔히 말하는 뭐 그렇게 공포에 다 파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니요? 그죠? 이게 네. 뭔가 공포에 다 파는 구간은 그게 차트에 녹아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갑자기 파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급락을 하겠죠. 뚝뚝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 마치 뭐 반대 매매라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신용의 뭐 담보 부족이 뜨면서 뭐 다 어쩔 수 없이 다 파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는 막 주가가 뭐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각도가 툭툭툭 빠지거든요. 그게 정말 공포로 절정에 닿았을 때 그런 구간에서는 보통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사실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공포의 구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장대 음봉까지 네. 나와주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다 던졌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뭐 이런 음봉들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포에 다 던지고 나면은 주가는 또 마치 그런 사람들을 마치 약 올리듯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의 뒤에 배경에는 이런 차트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우리들 시장 참여자들,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런 본능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영원히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을 하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주덕님은 네. 탐욕도 없고 공포도 없으십니까? 아니죠. 네. 그 어떻게 조절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계속 반복을 했죠 시행착오로. 저도 막 올라가는 거 계속 따라 사고 싶어서 따라 사고. 근데 이제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실수로 잘 몰라서 이제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은 그 사람 문제입니다. 그죠? 그죠? 내가 여러 번 네. 당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배워서 네. 피드백을 잘 해서 스스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주가가 전날 상한가를 갔어. 네. 그러고 나서 막 다음 날도 음. 막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러면은 이게 마치 오늘도 어저께도 상한가 같고 오늘도 상한가 갈 것 같고 내일도 막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막 탐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덥석 매수를 하고 나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귀신같이 빠져요. 네. 그래서 뭐 이러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올라와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쭉쭉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와 그럼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만약 꼭대기에서 샀으면은 마이너스 25%. 거의 25%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손실이 계좌에 찍히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네. 네. 일주일 정도 조금 넘는 기간 만에 마이너스 30% 찍혀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죠? 팔고 싶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고 그러면 심지어 이거 다 사라지고 막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50% 60%다 이제 다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흔히 이제 공포감이 생기겠죠. 내가 이때 매수했을 때만은 그때는 완전히 탐욕으로 더 갈 것 같아서 덥석 샀지만 바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제 공포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탐욕에 매수를 하고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팔면 오르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과연 거의 우연일까? 나의 거의 본능대로 내가 혹시나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렇게 공포감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웃듯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몇 번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탐욕의 구간이 생겼을 때 요때 네. 꾹 잡는 거죠. 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행여나 네. 이 이후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냥 내게 아니다. 그렇죠. 그냥 보내줘야죠. 네. 이 시장에는 정말 주식이 너무 많아요. 음. 회사도 많고 음. 뭐 우리나라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미국도 있고 다양하게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뭐 한두 종목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만약에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기다렸다가 좀 원하는 가격까지 주면은 매수를 하고 혹시나 안 주면은 또 조급한 마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준다. 그거를 훈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MBTI를 여쭤본 겁니다. MBTI 때문에 이 주식에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왜냐면은 그게 본성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성향 자체가 저그 타고나기를 야수의 심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죠. 네. 저 MBTI 그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모르신다고. 저 그때 다시 했어요. 아이죠. ISTJ. 여봐. 아이라고 했잖아요. ETJ라고 하더라고. 뭐 내향적이면서 네. 계획적이면서 즉흥적이지 않고 항상 이성적이면서 그런 게 ISTJ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태어나기를 그 이성적인 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훈련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잘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훈련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되죠. 근데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ENF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약간 감정적인 스타일인데 즉흥적이고. 즉흥적이고 네. 막 좋으면은 막 한없이 좋고 싫으면 막 한없이 싫고 약간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을 이런 분은 정말 만약에 내가 진짜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막 갑자기 눈 돌아가 버리겠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증권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네. 상황이 온다면 네네.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뭔가 컴퓨터 꺼버린다던가 아니면 나가서 다른 일을 본다던가 네네.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고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들어오고 훈련들을 계속 해왔고 이제 저만의 또 방식을 또 찾았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간에 변동성 심한 거는 잘 안 하는 편이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 먼저 철저히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차트를 봐가면서 변동성이 좀 덜할 때 그때 좀 매집을 해나가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그 보면 방법을 정말 찾았죠 저는. 네. 본인의 그 성향에 네. 따라서 투자 전략도 잘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심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모양들이 항상 반복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으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참았잖아요. 근데 네. 아마 대부분 탐욕의 노예가 되신 분들 말이 좀 그렇지만 네. 못 참는 분들 네 맞아요. 죄송하지만 정말 네. 못 참는 분들이 돌격을 막 하고 이제 네. 막 이제 흔히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손절이라는 걸 또 엄청 또 합니다. 그 손절도 이제 빠르죠. 네, 막 네. 좀만 빠지면 손절하고 네. 여기에서 버티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이제 손절이 막 나가요. 이제 그 못 버티는 거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성격이 급해. 그래갖고 지금 이거 빨리 손절하고 막 다른 거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이제 매수해야 또 따라가야 되는데 되니까. 네. 이거 지금 뭔가 묶여 있으니까 좀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까지 빠지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추격 매수했던 분들이 손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여기서 참고 여기서 막 매수를 했던 분들이 손절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적절하게 빠져준다면 이때는 계속 빠질 것 같은 공포감이 들 수는 있는데 이때 저는 오히려 그냥 매수를 해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죠. 나도 막 사고 싶을 때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할 때 오히려 그거를 좀 발상의 전환으로 오히려 그렇다면 이게 기회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이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도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런 심리를 어떻게 보면 내가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을 잘 하면은 좋을지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거의 그냥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뭐 물론 좋은 회사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회사는 뭐 오래 투자하면 되니까 그냥 막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때 네이버 카카오도 국민주였고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거의 힘들죠. 1년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단기 17만 원 찍고 지금 9만 원까지 빠져가지고 이것도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 5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사가 좋은 건 다 알죠. 그렇죠. 좋은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냥 무조건 그냥 회사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매수해야지라고 해서 뭐 항상 결과가 좋은 거는 아니니까 네, 우리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하면은 더 좋은 거죠. 뭐 차트부터 해서 뭐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린 이런 주식 참여자들의 심리까지 나는 이제 뭔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남들이 모두 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 시장에서 막 다 좋다 할 때 유유히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정말 롱런하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주덕님 뭐 주로 또 괜찮은 종목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네. 이런 심리적인 거를 역이용해서 네. 진짜 오로지 차트만 보고 하실 때도 있으신가요? 기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충분히 할 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시장이 워낙 또 전쟁이 나고 막 안 좋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사실 요즘에 올라가는 주식이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뭐 음식료 관련 또는 뭐 곡물, 네. 사료,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육개까지도 많이 올랐고 그냥 그런 종목들만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사실 펀더멘탈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에 따라서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다시피 뭐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을 돈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럼 이런 매매가 사실상 이렇게 전쟁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심리로 보고 차트를 보고 거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항상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글로만 몰리니까. 네, 그래서 비중은 뭐 과감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저는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그런 참여자들의 심리도 잘 공부를 해야 하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쉬시는 게 더 좋죠. 이런 건 오히려 건드렸다가 내가 뭐 빠르게 대응이 안 된다면 더 위험할 수 있고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게 꼭 이렇게 뭐 초단타나 뭐 테마주나 이런 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뭐 금융 위기도 있고 뭐 좋은 회사가 뭐 다른 악재 때문에 뭐 대외적인 뭐 미국의 악재 때문에 무슨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막 공포감에 막 주가가 빠질 때 뭐 그런 것들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뭐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뭐 안 봐도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네. 네, 2부에서는 심리가 들어간 차트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거, 막 숫자 이런 것들을 엄청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네. 최대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나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거나 살아남는 데에서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